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황당한 건가요? 에고 음,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짧은 시가요. 시 같아 보이는데 무슨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한 25년쯤 전에 그때 친구였던 아는 사람 집에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만나는데요. 화장실에 갔더니 앞에 딱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는데 똑바로 외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친구 말로는 무슨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희곡에 나오는 대사래요. 무슨 희곡인지는 모르겠고요.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 교수님이랑 조국 장관님 가족들, 특히 영문학 전공하신 정 교수님도 혹시라도 이 시를 좋아하시기를 바라면서 If you really love something, set it free. If it comes back to you, then it is yours. If it doesn't, then you will know it never was. 여기 이제 괄호 쳐놓은 부분은 뭐 그 생략된 거고 요거는 이게 본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그냥 어설프게 해석한 거는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만약 그게 당신에게 돌아오면 그건 당신 거. 만약 안 돌아오면 당신은 알게 되리. 그게 당신 거였던 순간은 단 1초도 없었음을. 유유. 엄청 심오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우리 멍멍이 그 목소리 출연하는 애 이름이 멍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합류한 우리 덩치 더 큰 놈, 어린데 덩치 더 크고 진짜 기물파손에 뭐 핸드폰 뜯어먹은 게 몇 개인지 스마트폰 어쨌든 걔는 진이고 근데 얘네들처럼 놔줘도 아무 데도 안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암튼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뭐 같이 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민 학생이랑 정 교수님이랑 또 조 장관님 아드님이랑 모두 파이팅 힘내십시오. 잘 지내고 계실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난리 나는 걸 보면서 검찰이 그 특검이었나요 그때? 박근혜의 청규화 집을 끝내 압수색을 못한 일이 있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혔나 이러면서 혼자서 왜 저러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MBC 하던 대로 MBC를 한 20분 뉴스를 보고 나면 그 손석희 뉴스룸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 무슨 앵커하고 기자 멘트에는 안 나오는데 자막으로 표창장 뒤지려고 표창장 원본 찾아서 압수색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 웬열 대박 그러면서 봤죠. 아직도 손석희 앵커한테 뭐라고들 하고 계시나요? 동포 여러분? 진심 아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표창장 그 사본이 어디서 위조가 됐다면 위조 공모가 있었다면 어디서 있었을까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이 뇌피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리드한 뉴스도 손석희 뉴스룸입니다.
그리고 9월 5일자 뉴스는 전체가 그 야누스 앵커 브리핑 포함해서요. 그리고 정말 살벌했던 그 저는 2시간 만에 가짜 뉴스구나 라고 알았던 그정 교수님이 정면 반박하셔가지고 알게 됐던 그것까지 포함한 그 뉴스 하루치 뉴스 전체가 조국을 위한 발라드였다 뭐 이런 것도 방송도 올렸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추리소설이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니까 그 뉴스의 흐름을 분명히 보셨을 우리 조 장관님 가족들한테 그분들께 손석희 앵커의 그 뉴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그래서 뭐 100만 안티를 양성하더라도 오로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무사히 마지막까지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을 던지신 그런 뉴스였다면, 손석희 앵커가 그런 거였다면 어떡하실래요, 동포 여러분. 물론 이건 제 소설입니다.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9월 6일 날 8시부터 밤 12시까지 검찰 조사받았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근거의 짜투레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제 진짜 저는 이제 저의 무슨 저의 개인적인 일종의 무슨 감정의 격발 비슷한 거를 겪으면서도 너무 웃겨갖고 웃기도 진짜 많이 웃었는데, 특히 이제 그 MBC에서는 표창장 찾아 산만리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진짜 정보통인 그 손석희의 JTBC는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검찰이 명운을 걸고 11시간 동안 대체 뭘 뒤지고 있냐 막 이러면서 도대체 휴가를 보내신 건지 어디서 뭘 하셨는지 똑같이 아니면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손석희 앵커는 막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서도 막 웃고, 최고 웃겼던 거는 우리 최인호 씨가 만든 방송 그 짤 올라온 제목이 거기에 그 썸네일에 압색 마귀 그거 보셨나요 다? 압색 마귀 그래갖고 최순실 얼굴에 윤석열 총장님 얼굴 넣어놓고 이삿짐 싸면서 방 빼려고 이삿짐 싸면서 짜장면 시켜 먹냐고. 방송은 안 봤는데 저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뭐 트럼프가 어제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뭐 정상회담도 우리 대통령님이랑 막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다 다 됐어 난 몰라 우리 대통령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이러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저는 좀 한 지가 됐거든요. 됐는데 무슨 저 혼자서 소설 쓰면서 뭐 저 혼자 달리기 하는 것도 너무 쑥스럽고 이상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드디어 이 내용과 관계된 얘기를 어제 아침 이러면 무조건 우리 어준총수님 뉴스공장이잖아요. 거기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사모펀드 관계 돼갖고 정 교수님을 그 엮으려고 하는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익성과 신성은 지난주부터 이제 서교 변호사님이 얘기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수사를 양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어제 얘기를 하시던데, 이러면 어쩔 건데요. 지금 청와대가 왜 조용하죠? 청와대 진짜 조용하잖아요. 이거 대통령님이 청와대 아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신 거 너무 드러나지 않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해서, 검찰의 움직임과 이 모든 국면에 대해서 공식 코멘트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어제 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만하죠. 그럴만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아닌 쪽에서는 그 예상했던 각본, 그야말로 진짜 제가 축구로 말씀드리는 거기서 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수는 저렇게, 이 선수는 이렇게 뛸 것 같다. 그야말로 똥볼 차면서요. 아니면 진짜 미친 모들 널뛰듯이 그 꼭두각시들 줄 달려갖고 마리오네트들 막 물뽕 물뽕 주사를 맞거나 이래갖고 막 휘둘리듯이 그렇게 갑자기 무슨 뭐 동량대 진중권 교수는 뭐 정의당을 탈퇴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 와중에 근데 유시민은 어디 갔나요? 유시민 재단 유시민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제가 무슨 다른 거 검색하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유시민이라는 검색어를 뭐하고 다음에 넣었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알릴레오 2라운드를 시작을 하면서 생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녹화본을 띄우고, 뭐 거기에 이제 그 패널들 몇 명, 3명인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기사가 뭐 중앙일보하고 몇 군데서 났는데, 그걸 그 다음에서 그 메인에 안 걸어줘가지고 댓글이 뭐 서너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달려 있더라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될지. 윤석열 총장님이 판을 이중으로 돌리고 있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의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뭐죠?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우리 정 교수님은 평생 공부만 하시고 직장은 아마 대학에만 계셨을 텐데, 진중권 교수는 또 우리라는 말을 붙이기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유재일 씨 요즘 정말 온갖 얘기 어제 오늘 막 하고 있던데, 그저께 어저께. 아휴, 거기 달린 댓글 보니까 진중권도 독일 석사인데 박사라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지 잠시 까먹었습니다. 제가 멍해져가지고. 저는 직장 생활을 왜 했었냐 하면요. 돈 벌려고 회사를 차렸었는데, 제가 차린 게 아니라 옛날에 뭐 15년 동안 별짓 다 하고 살았다고, 어렸을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유재일이 얘기하는 지하 조직, 정치권 사회운동권 지하 조직 거기를 돌리는 뭐 자금줄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희망 공작소, 이렇게 박원순이 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을 통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진짜 희망 공작소에 기부를 천 몇백억이나 한 분의 배우자께서 요번에 장관이 됐는데, 그런 거 다 어디 무슨 부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저는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러면서 뭐 유명 학원 일타 강사, 무슨 뭐 컴퓨터 회사 이런 데에서 그렇게 돈을 댄다고, 자금책이 있다고, 그런 거 비슷한 같은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그때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해고당하고, 그러면은 뭐 그때는 학출, 노출 이렇게 대학 다닌 사람, 대학 안 다닌 사람, 이렇게
이제 활동가들을 나눠서 편하게 불렀었는데 학출들은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뭐 친구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뭐 어디 가서 손 벌리면 돈이 나와요. 보통 대체로요. 근데 우리 노출 활동가 분들은 진짜 불가능해요. 진짜.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근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노조 활동 같은 거 하다가 그러니까 쫙 회사들에서 동종업계 회사 같은 데서 돌려버리면은 아무데도 취직을 못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돈을 버는 회사 같은 거에 근무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요. 이제 뭐 편의상 부하 직원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 주관이 확고하고 이런 부하 직원들은 말로 해서 말 절대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그 말싸움으로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 하면 나는 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는 나라고 생각하잖아.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면은 네 맘대로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이 다를 때 웬만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응? 이렇게 동의를 구해 놓고요. 그렇게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놓은 다음에 맘대로 하게 냅뒀습니다. 깨질 거 뻔히 알면서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뒤집어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 그래갖고 스스로 아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안 될 거 뻔히 알고 가만히 있다가 안 됐어요 이러고 오면 그러면 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자 우리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이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저보다 훨씬 어린 뭐 젊은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반말을 했나 봐요. 그 젊고 어린 친구들은 저한테 존댓말을 하고 그랬나 봐요. 아, 좀 창피하네요. 어쨌든 우린 그렇게 식구처럼 지내면서 뭐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이런 거에서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를 이제 먼저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 저도 저의 의견을 더 보태는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어서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뭐,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저도 처음서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막 이제 마음이 급해갖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나서갖고 이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괜히 뭐, 그,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든다. 뭐 쓸데없는 온갖 거 다 참견한다.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내 맘은 그게 아닌데 뭐 제가 틀렸을 때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거를 받은 시간이 있었죠. 있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는 일도 안 되고 괜히 서로 너무 힘들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암튼 그런 직장 생활 경험이 저는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님은 이 시스템에서 본인이 이제 점점 자기의 권한이 더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지금 조국 장관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님을 2년이 넘게 겪었잖아요.
겪은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2년이 넘게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이런 거를 그 2년이 넘게 겪은 그 검찰의 수장이 음, 그 조국 장관 후보를 아무리 검찰 출신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앉는다는 거를 그, 그 뭐라 그러죠? 꺼림직하고 싫다고 하더라도 그 조국이라는 한 개인이 이딴 식의 무슨 그리고 그 배우자께서 이렇게까지 그 진짜 뭐 사기 백단 뭐 사모펀드하고 관계돼서 실소유주로 뭐 돈 그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그 실제로는 그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안 드렸던데요. 청와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셨었다면서요. 아, 좀 조국 장관은 본인은 몰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하셨겠죠. 근데 그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은 인사검증을 해봤더니 그런 거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답을 받으셨으면 그거를 놓고 진짜 검찰 내부의 한 부문에서 지금 검찰 전체가 이러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 진짜 표창장 원본 찾아 산발리 하고 있는 이쪽에서 그 조국을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잡아야 된다 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막 휘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맞아, 니들이 맞아, 고해. 여기 이 생각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 후보를 믿는 상태에서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서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에서 지금 압색을 하고 털고 다니고 11시간 동안 표창장 원본을 뒤지고 그 다음에 그 조국번 사모펀드라는 이거를 온갖 가지 정황에 뭐 사람들 진술만 갖고 실소유주가 정 교수님이라고 몰아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쪽이 뭐 온갖 적폐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절대로 놓기 싫어하는 이쪽하고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말고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런 기반에 근거해서 다른 수사를 조용히 하고 있다면요. 다른 각도에서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저는 제가 쓴 소설 속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 구체 내용은 뭐 다 차치하고라도요.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어준 총수님이 또 이제 어제 손석희 앵커도 비슷한 멘트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특히 그 뭐죠 삼바 관련해 갖고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를 길게 검찰이 지금 삼바 수사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나 이 얘기도 하시고 저는 그 삼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화재 그 물류 창고에 화재 났을 때 그 화재 현장도 봤었고요. 우리 애 데리고 그 이사간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그날이 한 5월 23일이었나? 그때 왜 휴일이었죠? 그날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우 근데 그거 방화였잖아요. 방화범 안 잡혔죠. 그리고 그때 메르스가 창궐했는데 메르스가 어디서 퍼졌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퍼졌어요. 그리고 그때 박영선은 그 이제 그 외국 자본이 국내 회사들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거를 뭐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런 법안은 기똥차게 빨리 통과되죠.
전 요새도 이상해요. 도대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왜 어떻게 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무슨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가요? 어쨌든 삼천포로 잠깐 갔다가 왔는데요. 아무튼 손석희 앵커도 그런 검찰의 진짜 압색 마귀, 압수수색 마귀 같은 온갖 군데 압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여기서 이제 삼바 부분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하시면서도 그 전에 이게 지금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을 11시간이 넘게 압수색을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으면 검찰은 정말 진짜 그런데 왜 그러고 있냐 이런 멘트 하셨죠. 왜 그러고 있을까요? 대안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어준 총수님도 윤석열 개인이 올바른 검사라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데 뭐 저는 이 두 분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소설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소설이 이렇습니다. 정치초단님이 계속 조용하시다가 그 중도와 함께 가야 된다 이거를 최초 공개로 올리는 것만 보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서 보려고 갔더니 그 방송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최초 공개했는데 궁금합니다. 그 초지 일관 저하고 똑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님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한꺼번에 믿고 얘기를 해 오신 정치초단님이 요새 이제 그 진짜 며칠 만에 그 방송을 했었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방송이 지금쯤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아봐야죠. 여러분 제가 쓴 소설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도 이거가 그 다스가 누구 건지를 자금 흐름을 찾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온 그 변호사가 그 인사권 그 다음에 돈의 실질적인 흐름을 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더라? 그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차명 계좌의 차명으로 다른 사람을 바지 사장을 앉혀놓은 실소유주라는 그 근거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까먹었고요. 어쨌든 그거에 기초해서 다스가 누구 거냐고 명박이 거라고 해서 명박이를 잡아넣은 현직 검찰총장이 그거와 관계없이 뭐 정황상 누구의 진술이 어쨌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의 진술만 갖고 난데없이 진짜 영시 같은 거 너무 사랑하는 영문학자인 정 교수님을 실소유주라고 과연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권력에 뭐 해서 지금 엿도 얻어 잡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특수부에서 밝혀내는 그 능력이 저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얼중얼 주절주절 막 이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딱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 빨리 해갖고 재밌게 들으세요. 또 금방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통령님 오시기 기다리죠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